우리나라는 교통사고 사망자 중에서 약 35%가 보행자인데요. 대부분 선진국의 보행자 사망률이 10%대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아직도 우리나라 운전자들이 보행자를 보호하려는 운전 자세가 크게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행자는 더더욱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통사고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회사원 A씨는 편도 2차로인 도로에서 반대편에 정차한 버스를 타려고 무단횡단을 하다가 왼쪽 1차로에 다가오는 승용차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A씨는 승용차를 보긴 했지만 멀리 있었고 또 운전자가 자신을 보고 속도를 줄여줄 것이라고 믿고 도로로 뛰어든 것입니다. 그런데 승용차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고 결국 A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A씨는 대퇴부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기는 했지만 다행히 사고 직전에 운전자가 급제동을 해서 생명에는 지장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운전자는 전방에 사람이 있는데 왜 속도를 줄이지 않았던 것일까요? A씨가 도로로 뛰어들어갈 때 운전자는 때마침 휴대폰에 문자가 온 것을 확인하느라고 앞을 보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운전자는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보행자가 뛰어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운전자나 보행자 어느 한쪽이라도 조심하고 또 정상적인 행동을 했다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보행자 입장에서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면 운전자가 나를 항상 주시하고 교통사고에 대비할 것이라고 함부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단횡단 위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A씨 교통사고에서처럼 횡단보도가 아닌 곳으로 길을 건넌다거나 횡단보도로 건너더라도 신호를 위반하는 무단횡단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 아닐 수 없는데요. 대부분의 운전자는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까지 대비하면서 운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단횡단을 하면서 운전자가 자신을 보고 속도를 줄여줄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자살행위와 다름이 없는 것이죠. 무단횡단을 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신호를 기다리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다 보면 녹색 신호를 기다리는 게 힘들어지는 것이죠. 또 멀리 횡단보도까지 가지 않고 가까운 곳에서 편하게 길을 건너다 보면 자꾸 무단횡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절대 무단횡단은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단횡단은 아니지만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횡단보도로 건너가는데도 운전자가 나를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는 운전자가 횡단보도라는 것조차 모르고 지나기도 하고 또 휴대폰을 보거나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느라 앞을 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 자동차가 나를 보고 속도를 줄이거나 서주겠지라는 생각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차의 운전자가 나를 보지 못하고 달려오더라도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을 만큼 자동차와 충분한 거리가 있을 때 건너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차들이 계속 온다거나 차들이 많을 때는 손을 들어 길을 건너겠다는 신호를 하고 자동차가 속도를 충분히 줄이는 것을 확인하고 길을 건너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는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보행자가 반드시 주의하지 않으면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우선 운전자가 보행 신호가 녹색으로 바뀐 걸 못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가 당연히 서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보행 신호가 켜졌어도 자동차가 정지하는지를 항상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행 신호가 깜빡일 때 횡단을 시작하면 횡단보도를 다 건너기 전에 적색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때 보행자가 길을 다 건너간 줄 알고 확인도 하지 않고 출발하는 운전자가 있기 때문에 사고를 당할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다 보행자가 뛰어서 길을 건넌다면 운전자는 보행자를 미리 발견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뛰어오는 보행자까지는 잘 살피지 않는 운전자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신호가 바뀔 무렵 횡단보도를 뛰어서 건너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보행 신호가 깜빡이면 다음 신호까지 기다리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버스나 화물차의 사각지대로 지나가지 않도록 하고 특히 우회전하는 버스나 화물차의 시각으로 인해 운전자가 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차와 멀리 떨어져서 지나가도록 하고 버스나 화물차 등 대형 차량은 앞바퀴보다 뒷바퀴가 훨씬 안쪽으로 지나가는 내륜차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므로 우회전하는 차와는 거리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또한 신호가 깜빡일 때 횡단보도를 뛰어드는 행동은 매우 위험한데 뛰어드는 보행자를 보지 못하고 출발하는 우회전차와 사고 가능성이 높고 또 횡단을 끝내기 전에 신호가 바뀌면서 신호만 믿고 달리는 차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야간도로 횡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야간에 길 건널 때의 위험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낮과 밤을 비교했을 때 밤보다는 낮에 보행자 사고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러나 사망사고는 야간에 훨씬 더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만큼 야간에는 보행자 발견이 어렵고 자동차의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죠. 야간에 길을 건너다가 사고를 당하는 보행자의 대부분은 운전자가 당연히 자신을 보고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인데요. 자동차가 전조등을 켜고 오는데 자신을 보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자동차가 전조등을 켰다고 하여도 전조등 비추는 거리가 생각보다 짧아서 길을 건너는 보행자를 가까이 가기 전까지 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야간에는 가급적 가로등이 있는 밝은 곳으로 길을 건너도록 하고 절대 무단횡단은 하지 말아야 하며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는 차가 안 올 때까지 기다렸다 건너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스몬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휴대폰을 보면서 길을 건너거나 길을 걷는 보행자들이 많은데요. 이는 운전자가 알아서 조심하겠지라는 생각에서 이러한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휴대폰을 보면서도 나름 조심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휴대폰에 몰입하다 보면 주의력이 떨어져서 접근하는 차를 의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운전자마저 주의하지 않고 운전을 하게 되면 사고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적어도 차가 다니는 도로에서만큼이라도 휴대폰을 보지 않아야 하는데요. 도로를 횡단할 때, 그리고 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차들이 다니는 도로로 걸어갈 때는 절대 휴대폰을 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운전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하기도 하고 또 운전자도 시간에 쫓기거나 할 때가 있기 때문에 항상 안전운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자신의 생명을 운전자에게 맡겨서는 안 되겠죠. 어떤 운전자를 만나더라도 사고를 피하는 방법은 안전을 미루지 말고 내가 적극적으로 조심하고 양보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적극적인 자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